안녕하세요. 즐거운 한가위 연휴를 보내고도 계신가요? 멀리서 추석 인사를 드리며 제 사연을 바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44세, 결혼 17년 차 여성이고요. 중학교 1학년 아들 하나랑 초등학교 5학년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 딸 하나씩 잘 낳았고 또 저희 남편은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열심히 바깥 활동을 하며 돈을 벌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보면 제 결혼 생활은 참 성공적으로 잘 일구고 살았다고 칭찬을 해줄 만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여기에는 남들이 모르는 저희 부끄러운 속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를 못마땅해 하는 시어머니의 존재였죠. 저는 27에 결혼해서는 30에 첫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기까지의 그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옆에서 빨리 손주를 낳으라고 구박을 하고 닥달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 진짜 응급실에 실려갈 뻔도 했답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결혼 초부터 위장이 꼬인 적도 있었고 두통 때문에 여러 차례 병원에 내원을 했을 정도였어요. 어디 가서 창피하다며 저희 부모님이나 여동생한테조차 말을 하지 못하는 저희 비밀이었죠. 남편은 그 당시 일이 많이 바빠서 제가 감히 집안일에 관하여 투정을 부리고 싶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첫 아이를 바로 아들을 낳고 나니 그나마 시어머니의 히스테리가 살짝은 가벼우셨었죠. 더 이상 애 낳으라고 닥달도 하지 않으시고 남의 집 아들들을 보면서 저랑 비교를 하지도 않으셨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숨통이 막 트이는 기분이었고 무엇보다 제게 찾아와 준 제 아들이 너무 고맙고 소중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리, 아니 미친 짓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다가 업무성 스트레스 때문에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보고 함께 잠자리에 들던 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누구보다 놀라고 겁이 났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이 바쁘긴 했었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들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는 늘 웃어주는 사람이었고, 갓 태어난 우리 아기를 보며 서로 잘 살자고 하던 배우자였는지라 저는 감히 남편한테 힘든 일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너무 멀쩡하게 행동을 해서 남편의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화살이 다 저한테로 쏠렸습니다. 가뜩이나 내가 남편을 덜 챙겨준 게 아닌가 싶어 죄책감이 드는 와중이었는데 남편이랑 가장 최근에 통화를 하셨던 건지 저보다 먼저 구급대원 연락을 받고서 병원에 도착해 계시던 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 한 대를 치셨어요. 자기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내조를 하고 있었기에 이리도 쓰러져서는 애미 앞에서 몸져 누워있는 꼴을 보이게 하냐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아들을 들쳐업고 허겁지겁 병원에 갔다가 남편 얼굴을 채 보기도 전에 시어머니로부터 뺨을 먹고는 정신이 잠깐 나가버렸죠. 진짜로 이게 다 나 때문이라 생각에 감히 아이를 들쳐업은 채 의자에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남편의 병명은 스트레스성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었고 몇 시간 후 바로 정신을 차리긴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내내 저를 노려보면서 병원에서 아주 죽일 듯이 저주를 퍼부으셨고 저는 저대로 애들을 데리고서는 안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감싸주겠다면서 왜 그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거야? 쟤도 속상할 텐데.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서 남편이 쓰러진 이유를 저에게로 돌리셨죠. 저 정말 임신하고 출산, 그리고 육아를 겪으면서도 내 남편 밥만큼은 잘 차려주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거 많이 먹이겠다며 늘상 실천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참 억울하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일이 쓰러져 있으니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일어난 남편이 그 후 시아버지로부터 병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해 듣고서는 저한테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지울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겪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히스테리를 더욱 심하게 부르셨습니다. 당신 아들 걱정이 된다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기껏 아들을 낳았을 때에도 쉬라면서 휴직을 하라는 말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었는데 제 남편이 쓰러진 걸 보고 나서는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 내조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근을 하면 집으로 전화를 해서는 전화를 받나 안 받나 확인을 하셨고, 제가 출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에는 급기야 저희 회사에까지 전화를 하셔서는 저를 찾으셨어요. 저를 바꾸라고 소리를 지르고 왜 거기를 아직 다니고 있냐면서 또 재차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셨죠. 그러니 제가 한두 번 겪다가 결국 노이로제에 걸리더라고요. 회사에 누구 하나 전화를 걸어오기라도 하면 혹여나 우리 시어머니가 아닐까 싶어서 상사 눈치를 보고 혼자 가슴 졸이기를 반복해야 했죠. 그러다 결국 이대로는 도저히 눈치가 보여서 직장을 못 다니겠다며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곤 바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 후 쭉 지금까지 주부로 아이들만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이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말을 하시면서 더는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로서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모든 게임에서 승리를 하고 계시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촉과 강압에 임신도 했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젠 또 어떤 걸로 나를 힘들게 하실까 싶더라고요. 참 만감이 교차하던 때였죠. 그래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은 그 후 남편이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더 이상 일을 빡세게 하지 않는 건지 승진을 한 번 하고 나더니만 전보다 훨 일하는 것에 편해하더라고요. 얼굴에 화색도 돌기 시작을 했고 집에 와서 육아를 도와주는 것도 전보다 훨 수월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도 조금은 살맛이 났고 또 시어머니를 대하는 저만의 노하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잊을만 하면 연락을 해오셔서는 내 아들 밥은 뭘 먹였니? 뭘 챙겨주긴 했니? 내일 먹을 반찬도 미리미리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 내 아들이 입맛에 맞게 잘 먹고 있는 거지? 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져대는 시어머니께는 딴 생각을 하면서라도 무조건 네네 라면서 대답을 했고요. 일부러 남편이 막 집에 도착을 해서 밥을 차려줘야 한다며 전화를 급하게 끊은 적도 있었습니다. 너무 닥달을 하듯이 좋은 거 많이 먹여야 한다. 너 말고 신랑한테 잘 먹여야 하는 거다. 라면서 제 입은 입도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께 맛있는 거 만들어서 저도 신랑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적도 있었어요. 나름 저한테는 심장이 조마조마하게 만들 만큼 큰 반항에 속하는 것이었고 기대만큼 시어머니께서도 그럴 때면 네 멋대로 해라 숨기지만 말고 라는 식으로 씁쓸하다는 듯 대답을 하곤 바로 전화를 끊으셨죠. 정말 시어머니께는 남편 입에 들어갈 음식에 대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으면서 살았었는데 그중 가장 최악은 바로 스케줄 확인이었습니다. 저도 엄연히 두 아이 엄마로 살고 있었고 나이도 먹을 대로 먹어서는 제 가정의 안주인으로 엄연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하루는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때가 막 명절을 지나고 쯤이었고 남편은 더 늦기 전에 근육 있는 몸을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며 막 다이어트를 하던 때였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만큼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해서는 살이 보기 좋게 빠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서 속이 뒤집히셨나 보더라고요. 전화를 하더니만 한다는 말이 글쎄 내가 지난 명절에 우리 아들 얼굴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이틀 내내 식음을 전폐했다.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내 아들 살이 그렇게 빠지는 동안에 너는 도대체 뭘 한 거야? 네 주둥이에만 이 음식을 집어넣어서는 너만 살이 찐 거지? 그리고 내 아들은 살이 쭉 빠진 거고. 네가 네 새끼들 입에만 밥을 처먹이느라 내 아들은 혼자서만 살이 빠진 거 아니니? 라는 겁니다.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는 말을 시댁에서 몇 번이나 했었고, 시아버지도 옆에서 보기 좋게 빠진 것 같다면서 칭찬을 하셨는데, 어머님 혼자서만 자기 아들이 못 먹어서 살이 빠진 거라는 괴상한 상상을 하신 거예요. 그 화풀이를 또 저한테 하고 계셨고요. 그 당시 제가 유도리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남편이 더 잘생겨지고 또 건강도 좋아졌다며 설명을 했으니 망정이지. 만약 제가 남편 잘 먹고 있어요. 라며 일방적으로 말을 했더라면 어머님은 더 화를 내시면서 저를 갈구셨을지도 모릅니다. 남편까지 나서서 자신이 원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을 안 했더라면 저는 정말 몇 달이고 어머님한테 닥달을 당하듯이 내 조를 잘하라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 밥 먹는 것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것 말고는 화를 내지 않으셨는데 알고 보니 어마무시한 비밀이 그 아래 깔려 있었더군요. 저는 감히 상상도 못 해봤고 또 시도도 못 해봤던 저질스럽고 불결한 짓거리를 말입니다. 그게 바로 2주 전쯤이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요즘 어머님이 당신 먹는 걸로 간섭을 덜 하시네? 연락도 덜 하시고 라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하던 때였죠. 정말로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어머님이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남편 끼니 챙겼냐는 말도 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그러니 저는 제 마음이 요즘 참 편하다는 말을 남편에게 돌려가면서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그날도 남편한테 평상시처럼 밥을 차려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큰아이가 사춘기인지 말이 별로 없는 것에 살짝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남편이랑 같이 아들 눈치를 보면서 조곤조곤 대화를 건네보며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딸아이가 물이 먹고 싶다고 했고 제가 자연스레 딸한테 물을 주겠다고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남편이 딸한테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너는 엄마한테 물 달라고 시키면 어떡해? 너도 이제 다 컸는데 물은 스스로 마셔야지.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딸내미도 민망스러웠는지 자기가 물을 뜨겠다고 식탁에서 일어났고 저는 남편한테 고마워하면서 괜히 딸을 미안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딸도 머쓱하다는 듯 저를 한번 바라봤죠. 그러다가 딸이 시선을 슬쩍 제 머리 위로 올리는가 싶었는데 애가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더라고요. 제 뒤에 세워져 있던 냉장고 위를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뭘 그렇게 봐? 라고 하면서 자연스레 딸의 시선을 따라서 냉장고 위를 쳐다봤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 모녀가 한참을 더 눈을 떼지 못한 채 그곳을 응시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대로 당황해서 이게 뭐지? 라고 말을 더듬고 딸은 딸대로 엄마! 라면서 겁을 먹은 채로 제 팔꿈치를 잡더라고요. 그리고는 그제서야 남편과 아들도 덩달아 궁금하다면서 뭘 보냐고 따라 일어나 저희 시선을 따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얼어붙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봐도 수상하게 보이고 누가 봐도 우리 중에 사용하거나 갖다 놓을 사람이 없는 듯해 보이는 카메라같이 생긴 자그마한 게 놓여져 있었어요. 몰카범죄가 요즘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간 우리 사춘기 아들이 마음을 잘못 먹고서는 그런 수상한 물건을 사서는 집에 놓아둔 줄 알았습니다. 혹 자기 여동생한테라도 성적인 관심이 생겨서는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줄 알고서 순간 속으로 엄청 쫄았어요. 딸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 속마음을 바로 솔직하게 고백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괜히 남편을 보면서 서로 눈을 마주쳐 보며 눈치를 엄청 줬죠. 애들을 누구 하나라도 먼저 방 안으로 데리고 가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거 몰래카메라인데? 이걸 누가 우리 집에 가져다 놨어? 뭐야, 소름 끼치게. 이거 카메라 맞지? 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기기에 더 잘한다며 그걸 직접 꺼내서는 저희 남편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도 아들이 카메라를 숨겨놓은 범인이 아니라고 믿는 건지, 그래, 이거 카메라다. 이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아들 말을 부추겼죠. 그제서야 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긴장을 반쯤 풀고서는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제가 대표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전화를 하니 카메라를 들고 경찰서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순간 저도 망설여졌죠. 제 눈엔 저희 아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하다못해 딸도 그렇고 아마도 부엌 냉장고 위에 카메라를 사서는 몰래 가져다 놓은 인물이 분명 아니지만 혹여나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짓을 한 범인이 있으면 어쩌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제 손으로 가족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꼴이 되니 순간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이나 애들도 겉으로 티를 내진 않았을 뿐, 다 서로를 한 번쯤은 의심하면서 겁에 질려 하는 듯 보이는 건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남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는 카메라를 들고 경찰서에 가려고 했고, 그 길에 제가 동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뒤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겠다면서 집안에 카메라가 더 있는지 없는지를 막 뒤져보겠다며 온 집을 헤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문을 닫고 집을 나서려는 그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울리더군요. 시어머니셨습니다. 갑자기 이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아주 귀신같이 전화를 해대서는 지금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갑자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신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남편도 저도 어디서부터 가야 할지를 모르겠고 어쩌지 하면서 그 앞에서 순간 눈을 맞대고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 표정이 슬그머니 이상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랑 계속 전화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씀이 끝날 때마다 왜 지금 부르냐니까요? 라면서 같은 질문을 재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심하듯 개스름하게 뜨기 시작했고요. 남편의 표정과 말투가 슬슬 누군가를 취조하듯 변하기 시작하니 저도 번뜩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우리 집 부엌 냉장고 위에 몰래카메라를 놔둔 사람으로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하필 우리가 카메라를 발견하고서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문을 닫고 나간 이 순간에 시어머니가 발등에 불 떨어진 듯 마냥 전화를 해서는 시댁에 오라고 보채고 있는 건지 남편은 그걸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왜 오라고 하는 거냐는 이유를 꼬치꼬치 묻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쯤 되니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우와, 그렇게 자기 아들 입에 밥 들어가는 걸로 결혼 생활 내내 며느리를 달달 볶으시던 양반이 이제는 하다하다 며느리가 제때 지 아들한테 밥을 차려주는지 안 차려주는지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고 카메라까지 설치를 한 거라니. 만약 이게 다 사실이라면 저는 진짜 더 이상 시어머니를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고요.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이유를 대지도 않은 채 자꾸만 시댁에 오라는 게 이상하다며 엄마가 이거 설치했어? 라고 물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대답하더군요. 아니야, 난 설치한 적 없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 부부가 시어머니께 소형 카메라 발견한 것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드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바로 알아듣고는 자기가 설치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도 저도 단번에 알아차리고야 말았습니다. 부엌의 소형 카메라는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길로 당장 경찰서가 아니라 시댁으로 뛰쳐갔네요. 평일이었고 다음날 남편은 출근도 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경찰서 말고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시댁에 가려 하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 따라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시집살이와 이 행동들을 다 뿌리 뽑아 주겠다며 따라 나섰죠. 2시간쯤 걸려서 달려 시댁에 가니 시어머니는 저희가 눈치를 챘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한 채 왔냐며 보통처럼 인사를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저한테는 대충 본체만 차면서 설렁설렁 말입니다. 그러니 저도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 열받아 남편이 들고 있던 소형 카메라를 뺏어 들고서는 바로 시어머니 얼굴 앞에 가져다 대며 삿대질을 했어요. 이거 어머님이 설치한 거 맞죠? 맞죠? 얼마 전에 잠깐 우리 집에 와서는 남편 밥 잘 차려주고 있냐고 뜬금없이 오셔서는 잔소리 하다가 가시던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 몰래 찍으신 거예요? 내가 아드님 밥 차려주나 안 차려주나 그거 확인하려고?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제서야 살색이 되어서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라면서 펄쩍 뛰시고 그 변명을 하면서도 저한테는 잘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편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남편도 저보기가 미안한 건지 시어머니 변명을 싸그리 무시한 채 말하더라고요. 엄마 진짜 엄마가 이러는 거 너무 지겹고 아내 보기도 부끄럽고 이젠 하다하다 애들 보기도 미안해 죽겠어. 애들 엄마를 몰래 봐서 뭐하게.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덜 챙겨 먹고 있고 덕분에 몸은 더 가벼워져서 건강해지고 있는데 아내가 날 좀 덜 챙겨주면 뭐가 어때서. 나도 손발 있는데 내가 차려 먹으면 되는 거잖아. 라면서 하소연을 하듯이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처음엔 아니라고만 잡아대다가 네가 이리 삐쩍 마른 게 네 와이프 탓이 아니라고? 이게 다 네 와이프 탓인 거 너만 모른다. 라면서 저를 향해 비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자기도 슬슬 감정이 차올라 이실직고를 하며 난리를 피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남편도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가 너무 질린다면서 그냥 가자며 저를 데리고 막 집을 나가려 했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아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남편을 향해서도 슬슬 더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끝까지 사과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괘씸해서 결국 경찰서에 가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어요. 나 이거 들고 경찰서 갈 거야. 감히 날 몰래 찍어서 감시를 해? 내가 살다 살다 내 인생 40평생 이런 수치스러운 꼴은 처음 겪어봐. 나 진짜 이번 일 가만 안 놔둘 거야. 범인 잡으면 합의고 뭐고 절대로 안 해줄 거고 나이를 얼마 먹었건 콩밥을 꼭 먹게 만들고 말 거야. 두고 봐. 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시어머니 얼굴 앞에 재차 흔들어 대다가 혼자 냅다 시댁을 뛰쳐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뒤에서 남편이 여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 나오고 시어머니는 야 며느라 진서야 라면서 저를 세 번 불러대면서 난리를 피우며 쫓아나오고 급기야 안 보이던 시아버지까지 저를 부르면서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저 하나 붙잡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저를 붙잡으면서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들한테 밥은 잘 먹이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려고 정말 충동적으로 설치를 한 거야. 내가 일부러 너를 감시하고 뭐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라고. 라면서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시아버지는 아유 진짜 며느리 좀 그만 구워 삶아 먹으라니까. 결국 내가 이 사단 낼 줄 알았다. 며느라 미안하다. 네가 널 본 아령으로 한 번만 봐주라. 제발 부탁이다. 라면서 같이 애원을 하셨어요. 싹싹 빌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뒤에서 멀뚱거리며 어쩔 줄 모르고 있는 남편에게 시부모 좀 당장 떼어놔 달라고 말을 했고 제 앞에 선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거 이혼소송감이에요. 아시죠? 당신 아들 밥 잘 먹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려다가 지금 어머님이 당신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 뻔 하셨어요. 아세요? 라면서 조곤조곤 할 말을 다하며 쏘아댔네요. 시어머니는 잘못했다며 그제서야 안 하던 고개를 숙이면서까지 봐달라고 매달리고 시아버지의 남편까지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함을 표현하니 저도 그제서야 시어머니를 봐주겠다고 하고는 그 자리에서 소형 카메라를 집어 던져버렸네요. 아주 박살을 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며 말이죠. 그날 후 시어머니는 정말 사소한 인사 한마디 혹은 남편 밥을 챙겼냐 사소한 질문마저도 다시는 하지 않으셨답니다. 애초에 저한테 잘못 걸렸다가는 꼬투리 잡혀 욕먹을 것이 뻔하다 생각하신 건지 소리 소문 없이 잠수를 타셨네요. 저는 남편한테 그날부로 거의 일주일 동안 저녁밥상을 차리지 않는 시위를 했고 저희 죄 없는 남편은 자기 엄마가 저지른 짓을 대신 사죄한다면서 일주일 내내 퇴근하고 와서는 저녁밥상 차려가며 저를 달랬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하는 건 그나마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는데 설마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을 줄이야. 노인네가 소형 카메라는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런 걸 저희 집에 설치할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설마 다른 집 시어머니가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신 게 아니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어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애초에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전 우리 무서운 시어머니와 결혼을 해서라도 남남처럼 모른 척하고 살랍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또 설치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결혼 별전은 정말 왜 이러나 몰라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